안녕하세요. 이원우입니다. 오늘 통계학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계학을 좀 배운 사람들이 통계가 어렵다. 그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 원리라는 거 물론 있죠. 어떤 학문이든 있기 마련인데 기본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살펴봤더니 통계학 교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지지를 않았어요. 매우 유감이었는데요. 또 놀라웠는데, 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 아,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포인트인가, 예? 뭘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통계학 이론은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중심극한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 통계학 이론이, 통계학이 쉽다 어렵다가 판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중심극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학이 조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중심극한 정리를 이해하려면 소위 표본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표본 이론에 대해서 오늘 정말 생소한 혹은 처음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모집단이라는 게 있죠. 모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전체 대상 자료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 명이에요. 그 유권자들의 특정인에 대한 지지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이제 알아서 알기 위해서 뭐 여론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1,000명 정도 표본을 얻어서 하죠. 또는 전교생 3만 명이야. 3만 명 전교생들의 X는, 모집단을 나타내는 변수가 이제 X인데, X는 월 소비액이야.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전교생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모집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은 뭐 3만 개의 자료가 있거나 4,400만 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무지하게 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표본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표본은 실제로 얻어진 어떤 값들이에요. 예? 1,000개의 값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값들을 얻었어, 1,000개를. 그러면 X1, X2, XN이라고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조금 아까 월 소비에 월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500개를 얻었다고 그러면 500개의 값들이 있어. 150만 원, 무슨 89만 원, 뭐 75만 원, 뭐 130만 원, 이렇게 500개의 값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그래. 그죠? 맞아요. 이거는 뭐 표본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할 텐데, 이런 식의 표본, 데이터만 있는 그 표본, 어떤 상식적인 표본,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통계 이론을 앞으로 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아, 대문자로 표시, 표본, 요것들.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표시된 표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들이 얻어지기 전에 이론적으로 이런 표본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이건 구체적으로 얻어진 표본 값들이죠. 그런데 확률 변수야. 대문 통계에서 이제 대문자로 표현하면 확률 변수고, 소문자로 표현이 된 거는 어떤 값입니다. 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본을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는 요거 있고, 요런 식으로 표현된 표본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X1, X2, X는 전부 확률 변수이고요. 독립적으로 똑같이 이분포를 해. 모집단이라고 표현된 X분포. 요 하첨자 1, 2, 3, 4, n이 붙어 있는 요것들은 그냥 표본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많은 교재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진도가 나가고 우리 학생들이 그 교재를 보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통계학을 이해하고 어디 가서 써먹을, 이론적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 AI 관련해서도 어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죠. 그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는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뮤 평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거는 구체적으로 계산된 표본 평균 값이죠. 계산된 표본 분산 값이야. 이건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나온 그런 거고 이렇게 표현된 표본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꼭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X바죠. 표본 평균이. 대문자니까. 이놈들이 대문자니까. 이것도 대문자고 이것도 대문자로 표현한다. 어? 이거죠. 그러니까 X바는 X1 저거 XN 전부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눈 거. 당연히 이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확률 변수로서 분포를 해.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극한 정리라는 겁니다. X가 그러니까 fx, x의 분포, fx가 어떤 분포를 하든지 간에 얻어진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미하고 똑같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나누기 표본 크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로 취급해도 된다는 게 중심극한 정리.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리고 이 중심극한 정리가 없었으면 예? 뭐 통계학이라는 자체가 아마 생기지 않았겠다. 않았을 것 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골조가 되는 기초가 되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해해야만 되죠. 완전히 이해해야죠.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이해시키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그 중심극한 정리가 중요하다는 강조하는 거고요. 원리 통계학이라고 제가 그 강의 영상을 44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한 20개 정도 앞에 부분 20개 정도만 보셔도 지금 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추정과 가설 검증인데 통계 이론에서요. 추정과 가설 검증인데 추정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눠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설명이 아니라 소개인데 추정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를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에 모르는 평균값 뮤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 표본을 얻는 거고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에 대응되는 X바가 있다라고 그랬죠. 표본 평균. 근데 이 X바가 뮤를 추정하는데 제일 좋은 추정량이야.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인데 지금 당장 뭐 여기서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어떤 거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안 하겠어요. 물론 아무튼 평균에 대한 추정은 X바 가지고 한다. 제일 좋은 거다 이게. 네? 그래서 X바가 그렇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X바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이전에 뭐 확률 변수, 뭐 확률 분포 기본적인 몇 가지는 이제 배웠었어야 되죠. 이게 나오면 x바를 표준화를 시켜. x바 빼기, x바의 평균 나누기, x바의 표준 편차. 이게 전문 용어, 통계 용어로는 이제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데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거,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요. 그러면 그거를 g라고 하고 대문자 g. 이거 대문자니까 이것도 대문자야. 물론 이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게 어떤 식이냐,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가운데 값이 0이고 평균이 0이니까 가운데 값이 0이고 이런 이제 형태의 정규 분포, 표준화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부터 1-알파 100% 이게 이제 보통 신뢰도, 신뢰 수준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이만큼 믿을 수 있는 평균 뮤가 들어있을 공간, 구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빼고 이만큼을 더한 값 사이에 뮤는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믿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대한 이해도 앞에 뭐 중심극한 정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 결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가설 검정 앞에 추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 혹은 영가설이라고 부르는 H0로 표현되는 그런 것과 H1으로 표현되는 대립가설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놓고 어느 가설이 맞느냐를 의사결정하는 것을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가설 검증하려면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유의 수준은 여기 알파라고 그랬죠. 요 바로 앞에서 신뢰 수준, 신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1만에서 알파 100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95%를 쓰고, 뭐 신뢰도, 신뢰 수준을 여기 알파는 이제 일반적으로 0.05, 5% 정도 두고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의 수준 일종의 거라는 게 뭔가, 이거 제가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죠. 자, 0가설, 귀무가설이 H0고 H1 대립가설이에요. 두 가설 중에 A가 범인이다 아니다를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A가 진짜 범인이야. A는 알아. 예? A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A가 범인이야. 근데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재판을 몇 차례 하면서 증거 뭐 이런 거잖아요. 정황 뭐 다 주장 증인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해줘.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단 말이야. 판사가요. 근데 A가 진짜 범인인데 아무튼 기각을 했어. 풀어줬어. H조를 기각했어. 그럼 뭐야? 재판부가, 판사가 과오를 범한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과오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과오를 알파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5% 정도 주고 판사들이 의사결정하는데 틀렸을 가능성, 잘못 판단할 가능성 5%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저는 뭐 5%, 10% 정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세상이 그리고 복잡해졌으니까. 저 잘못 판단할 과오를 저지를 확률이 조금 10% 정도 생각해도 10건 중에 한 건이야. 근데 이 판사들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매우 사건이 많고 바쁘답니다. 그러니까 뭐 또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요인이 또 작용할 수도 있고 그건 빼고요. 그러면 일종의 과오, 유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를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요. H조로 여기에 표현된 이걸 70이라고 그러죠. 뮤제는 어떤 특정한 값인데 70이냐 아니냐를 의사결정하는데 뭐 가지고 해요? X바 가지고 해요. 평균에 대한 뮤에 대한 제일 좋은 추정량은 X바라고 했어. 그래서 X바를 가지고 여기서도 할 수밖에 없는데 H제를 언제 기각하느냐. 기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언제 기각하겠어요? 70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표본 평균 값을 얻었을 때 기각하겠죠. 맞습니까? 70과 아주 가까운 뭐 69.8? 표본 평균이 69.8이면 70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70이네. 왜냐? 표본 평균이 정확히 70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가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가격에 설정합니다. 뮤 제로에서 70에서부터 얼만큼 작은 값보다도 더 적거나 그 값보다 뮤 제로에서 그 값, 요 값보다 큰 값보다도 더 클 때 이건 꽤 차이가 나는구나.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해서 H 제로를 기억한다는 거야. 예? 그런 설명들이 제 원리통계학 강의 영상에 현재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배우는 대학생, 학교에서 지금 뭐 배웠거나 배웠는데 더 좀 필요해서 배우려는 사람들, 근데 통계학 복잡해 이해 안 돼. 그걸 어떻게 다시 해? 이러는 사람, 자격증 시험 준비생, 자격증에 통계 과목이 있는 그런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생, 뭐 통계직은 물론이고요. 통계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통계학을 봐야 되는 분들, 요새 이 이외에도 뭐 많더군요.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 통계학이. 그래서 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은 이 원래 통계학 강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한 거니까 뭐 본인만 저러나 저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처음에 확률 변수부터 가설 검증까지 한번 보십시오. 뭐 몇 개 안 돼요. 한 10개 정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통계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해하게 될 거고 통계학이 새로 열리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